제주를 소재로 한 책을 통해서 제주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제주 사람들의 삶을 만나는 책 속의 제주. 5월의 주제는 가정의 달인데요. 신의주 책방지기가 오늘은 가족이 함께 읽으면 좋을 동시집을 준비해왔습니다. 책 소개로 문을 열까요? 네, 지난주 5월 5일이 어린이날이었었죠. 네. 그래서 오늘은 어린이들이 읽으면 좋을 동시집을 가지고 왔는데요. 김신숙 시인이 글을 쓰고 박대일 작가가 그림을 그린 12살 해녀라는 동시집을 가지고 왔습니다. 12살이면 초등학교 5학년인데 해녀가 될 수 있는 건가요? 네, 사실 지금의 시선으로는 너무 놀랄 일이죠. 네. 하지만 불과 5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주에선 12살 무렵에 해녀가 되는 일이 무척 흔한 일이었다고 하는데요. 책에서도 나오지만 당시에는 딸의 숫자가 부의 상징이었다고 합니다. 당시는 원적 물질이 많아서 외화도 벌고 또 물질 자체로 돈을 많이 벌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딸은 자동으로 해녀가 되는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집안에 딸이 몇 명이 있느냐가 부의 상징이었다고 합니다. 그 책의 저자인 김신숙 시인은 이 동시집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이 책의 주인공은 시인의 어머니이신 고옥희 여사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제목만 듣고서는 도통 무슨 내용일까 감이 안 왔는데 12살의 해녀가 된 시인의 어머니를 담고 있는 책이군요. 네, 맞습니다. 시인의 어머니는 제주시 우도면 출생이신데요. 시대적 배경이 지금으로부터 약 60여 년 전이라서 당시는 성산읍 우돌이였다고 합니다. 네. 어머니의 그 딱 12살 때의 기록만을 그 채록을 해서 쓴 동시집이라고 하는데요. 12살의 해녀가 된 어린이의 마음이 참 궁금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생활을 했는지 궁금해서 시인의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대로 옮긴 시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작년에 이 시집이 나왔는데요. 그때 시인의 어머니가 칠순이 되셨다고 합니다. 칠순인 어머니가 기억하는 12살의 기억을 그대로 받아 썼다고 상상을 해보면 이 시집이 얼마나 귀하고 또 멋진 작업이었는지 제 가슴이 다 떨리더라고요. 네. 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단어들로 이뤄진 동시라서 그 낱말들이 조금 거칠기도 하지만 할머니가 들려주시는 것처럼 정겹게 느껴지는데요. 또 재미있는 표현이 아주 많아서 보면 볼수록 궁금한 그런 동시집입니다. 네, 이 집에서 이런 동시집을 기획한 김신숙 작가는 어떤 분일까 궁금한데요. 네, 김신숙 시인은 서귀포에서 나고 자란 제주 시인입니다. 현재 서귀포에서 시집만 파는 작은 책방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한편으론 지역에서 아동, 청소년, 그리고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들을 직접 기획하고 또 실행하는 문화 기획자이기도 합니다. 쓴 책으로는 시집 우리는 한쪽 밤에서 잠을 자고가 있고요. 용용 살겠지, 허운대기 등의 스토리텔링 동화를 지었습니다. 이 12살 해녀는 제주 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채록하는 활동을 하다가 그 시인, 본인의 어머니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고요. 지난해에 출간이 되었는데 2021년 서귀포 시민의 책으로 출간이 되는 등 그 도내외에 아주 뜨거운 그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책에는 모두 93편의 동시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으로부터 약 60년 전에 이제 막 해녀가 된 12살 소녀의 이야기를 담은 93편의 동시 몇 편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책을 이미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93편 중에 단 하나의 시만을 골라서 들려주기가 참 고민스러웠습니다. 다 너무나 사랑스럽고 다 너무나 멋진 동시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방송 전에 그 김신숙 시인께 전화를 걸어가지고 책에 들어있는 동시들이 다 너무 좋아서 어떤 것을 소개하면 좋을지 네. 고민스럽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그랬더니 감사하게도 그 선생님께서 고민을 하시더니 2편의 시를 꼽아주셨습니다. 첫 번째 동시는 제목부터 호기심이 들게 하는 중학교는 마당에만 갔다 왔다입니다. 여자들 중에 교장 선생님 딸이랑 나만 중학교에 간 거야. 우도 최고 부잣집 딸도 중학교 안 가는데. 친구들 다 받아가고 나만 중학교 가니까 심심해. 남자아이들은 동해물과 백두산이도 못하고 시시해.
엄마는 왜 해녀하겠다는데? 엄마는 왜 학교를 다니라 그러는지. 교실 창밖으로 바다만 바라보다가 선생님, 죄송해요. 바다가 불러요. 바다가 불러요. 바다가 불러서 바다로 갑니다. 학교보다 바다의 친구가 더 많아서 중학교는 마당에만 갔다 왔다. 네, 이 12살 소녀가 무던히도 해녀가 되고 싶었나 본데요. 중학교에 가서 속상한 마음이 전해집니다. 그러면 이 소녀는 결국 물질을 못한 건가요? 어떻게 됐을까요? 궁금한데요. 만약 물질을 하지 않았다면 전 이 동시가 태어나지는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시인의 어머니는 학업을 뒤로 하고 12살에 해녀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학교는 마당에만 갔다 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는 우도의 많은 아이들 중에 최고 부잣집 딸도 학교를 안 가고 물질을 하던 시대였는데 시인의 할머니는 자신의 딸이 물질을 하는 게 아마 싫으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딸이 싫다는데도 한사코 학교에 보냈는데 소녀는 학교가 시시했던 거죠. 바다에 친구가 더 많으니까 당연히 어린 소녀는 학교가 재밌을 리가 없고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당시 우도에는 여자들이 많은 집안이 제일 부자로 꼽혔다고 합니다. 여자들이 바다에서 물질을 내서 소도 사고 또 집도 샀다고 하는데요. 그 12살 아이의 집에는 여자가 단 2명뿐이라서 어렸을 적부터 물질하는 엄마를 도와서 물질하는 것만 바라면서 자랐다고 합니다. 그것이 당연했던 그런 시절이었던 거죠. 네, 딸이 해녀가 아닌 다른 일을 하길 바라서 내린 결정이지만 바다가 부른다면서 본인의 의지대로 해녀가 된 12살 아이의 당찬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네요. 엄마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주 진하게 전해집니다. 이어서 시인이 추천한 두 번째 동시도 들어볼까요? 네, 김신숙 시인이 추천한 두 번째 동시는 숨빗소리라는 시인데요. 김신숙 시인은 이 동시집이 출간되자마자 어머니를 모시고 단 둘만의 낭독회를 가졌다고 합니다. 참 근사한데요. 네. 어머니께서 본인이 나오는 이야기를 그 딸인 시인이 낭독해주는 시를 잘 들으시다가 유독 한 편을 특히나 좋아하셨다고 합니다. 그 시가 바로 이 시인데요. 이 동시는 김신숙 시인이 화자가 되어서 시인의 어머니의 어머니, 그러니까 외할머니께 드리는 편지 형식의 동시인데요. 해녀들이 물질을 하다가 수면 위로 올랐을 때 내뱉는 소리를 숨빗소리라고 하잖아요. 네, 이 소리를 시인은 반짝이는 별빛의 숨빗소리라는 이름을 붙여서 해석했는데요.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할머니에게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외할머니, 안녕하세요. 엄마는 외할머니에게 물질을 배웠다지요. 외할머니 일찍 죽어 다시는 물질 안 한다. 고향을 떠나버렸지만 아이들 태어나서는 가난한 삶 물리기 싫어 악착같이 바다만 보고 살았어요. 엄마는 말했어요. 아무리 늙어도 엄마가 보고 싶은 거야. 나 죽으면 너도 엄마가 보고 싶을 거야. 그 슬픔 참아도 참을 수 없는 날, 순비기 꽃처럼 낮게 엎드려 울어도 보고, 그 울음 숨겨도 숨길 수 없는 날, 소라 껍데기 안으로 삼켜도 보았다고. 하지만 나는 알아요. 외할머니도 딸이 그리워 엄마를 위한 별로 떠있다는 거. 외할머니 가신 곳으로 우리 엄마 헤엄쳐 가면 나 그곳으로 헤엄쳐 갈 때까지 함께 반짝여 주세요. 별빛으로 노래해 주세요. 외할머니 숨빗소리, 우리 엄마 숨빗소리. 숨빛 반짝반짝 별자리로 항상 빛나주세요. 밤하늘 바라보며 편지를 쓰면 외할머니 오냐 오냐 오늘도 반짝입니다. 네, 화자는 분명 손녀인데 외할머니를 그리워하는 분이 외할머니의 딸, 그러니까 시인의 어머니인 것 같은데요. 들으면서 시인 어머니의 마음이 들리는 것 같아서 가슴이 뻐근해집니다.
어머니가 유달리 좋아했던 시라고 하니까 더 뭉클해지는데요. 네, 이 동시에서도 설명이 되어 있듯이 김신숙 시인은 외할머니를 단 한 번도 뵌 적이 없다고 합니다. 네. 그 시인의 어머니도 그 젊었을 적 돌아가셨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김신숙 시인의 어머니가 무척이나 보고 싶어하는 어머니를 정작 한 번도 뵌 적 없는 자신의 딸이 편지를 썼다니 그 마음이 어땠을까 싶습니다. 이 시에 얽힌 이야기를 듣고 그 시인의 입장에서, 어머니의 입장에서 이 시를 읽어봐야지 했는데 정말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엄마가 보고 싶어서 울음이 나는데 울음을 숨길 수가 없어서 소라 껍데기에 대고 삼켜도 봤다. 그 대목을 보면서 나이가 지긋하게 든 어르신이더라도 어머니라는 단어 앞에서는 모두가 12살 난 그런 아이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동시집 12살 해녀를 만나봤는데요. 따스한 그림에 때로는 퉁퉁 튀고 또 때로는 눈물을 쏟게 하는 아름다운 동시들로 제주 해녀의 삶에 잠시나마 스며들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